오늘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등기법, 신청정보, 첨부정보, 인감증명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신청정보라는 것은 신청서에 제출하는 어떤 그 서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청할 때 나홀로 등기 신청할 수 있죠.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그 신청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신청정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서에 같이 첨부해서 서류를 같이 내야겠죠. 매매 계약서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또는 등기 권리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정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청정보, 첨부정보 그 가운데 인감증명이 중요하죠. 매매로 인한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가 또 필요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 일반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게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피부에 와 닿지도 않고 우리가 뭐 등기를 신청해 봤습니까?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등기를 의뢰는 잘하죠. 돈을 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주면 다 해결하니까.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분이나 법무사에 관련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일반 수험생들은 이런 내용이 낯섭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피상적인 어떤 용어 정리 수준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신청 정보란 뭐다겠다? 신청서에 기재되는 정보. 신청서에 기재를 해야죠. 무슨 내용이라든가 그런 기재되는 내용을 신청 정보라 그러고, 신청서에 기재돼 있지만 그것을 다시 근거 자료로 해서 알려주는 첨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신청 정보의 내용이 맞다는 것을 근거로 첨부하는 자료를 첨부 정보라 그럽니다. 그 중에 인감증명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인감증명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신청 정보 하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첨부 정보 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할 수 있는, 밑받침할 수 있는 자료, 그것을 첨부 정보라 그럽니다. 우리가 첨부 서류 그러죠. 그 가운데 중요한 게 인감증명서가 있다. 이건 강의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방문 신청을 위한 등기 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방문 신청한다는 것은 내가 서류를 제공한다 이거죠. 제출한다.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지 않고 이래야 뭐 문제가 맞겠죠. 방문 신청을 위한 등기 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등기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해죠. 기명날인은 뭡니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 거죠. 이름을 정자로 쓰는 것을 기명이라 그럽니다. 이름을 좀 하는 것을 서명이라 그러고, 서명은 사인도 되지만 대부분 기명, 이름을 정자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명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등기 신청서에는 당연히 제출한 사람 기명날인 또는 대리인 기명날인 해야죠. 법무사도 법무사 유임장, 도장, 직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2번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신청서가 2장, 3장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가운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접어서 이것을 간인이라 그럽니다.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또는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한 명만 간인해도 됩니다. 각 당사자 중 한 명씩만 간인해도 돼요. 단 중요한 게 신청서에만 그렇습니다. 권리증서, 매매 계약서라든가 어떤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것은 전원이 다 간인을 해야 됩니다.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 매매 계약서를 예시로 들어서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은 전원이 아무리 당사자 수가 많아도 전원이 간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청서에는 당사자가 여러 명일 때는 당사자 중 대표 한 명만 간인해도 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 신청서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 의무자가 한 명일 때는 등기 권리자 중 한 명과 등기 의무자 한 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각 당사자가 한 명씩만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3번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글자 수를 난 외에 적으면, 난 외라는 것은 옆에 여백에다 적는다. 글자 수 몇 자 하고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한다. 글자 수를 옆에다가 3자 삭제 이렇게 또는 3자 삭제 이렇게 글자 수를 난 외에 적으며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근데 서명하고 날인하면 칸이 너무 부족합니다. 서명만 하든지 도장만 찍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의 문자를 삭제할 때는 그 글자 수를 나누에다 적으면 글자 수를 옆에다 적죠. 글자 수를. 그 다음에 그 문자 앞뒤에 가로를 붙이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명하고가 틀렸어요. 서명하고가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만 해도 됩니다. 서명하든가 도장만 찍어놓으면 되지. 옆에 여백이 그대로 넣지도 않는데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서명 또는 날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렇죠. 등기 신청할 때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죠.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매매했다든가 여러 개를 한 필지 할 때는 여러 건의 부동산을 적어도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5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이제 나오죠.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경우 공동 저당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여러 개 부동산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은행이 자 부산, 서울 여러 개 부동산을 묶어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할 때는 관할이 다르죠. 부산에 있는 소재지와 서울에 있는 소재지가 자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건의 신청서로 하면 안 돼요. 서울시는 서울 등기소, 부산은 부산 등기소로 공동담보 목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문제 2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관리인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도 한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문중, 종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등기에 대해서는요. 예전에는 자 재단, 문중 이름으로 등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되는데 이제는 자 대표자 1인도 등기할 수 있고 문중 이름으로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인 아닌 재단의 이름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중, 종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 권리자나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틀렸어요.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사단이니까 재단 명의 또는 종중, 문중 명의 이름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가 아니라 사단과 재단 명의자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나 관리인을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한다 이러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종중과 문중 또는 종중재산, 문중재산도 장손 이름으로 등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문중과 종중을 관할, 관청에다가 이름을 신고하면 무슨 종파 이렇게 신고가 되면 그 이름으로 단체 명의로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나 관리인만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한다 하면 틀린 문장으로 갑니다. 재단과 사단 명의 또는 문중 명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2번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전세권 말소 등기 신청하면 전세권자, 세입자는 보증금 받았으니까 전세권 말소를 해줘야죠. 전세권 말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전세권자는 등기를 말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된다. 등기 의무자는 등기를 해줘야 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할 또는 등기를 어떤 신청을 해줘야 할 사람, 신청을 자기가 도와줘야 할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고 그 등기에 이름이 생기는 사람 또는 그 등기로 해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등기를 해줘야 할 사람, 협조를 해줘야 할 사람이 등기 의무자, 등기로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에 협조를 해줘야죠. 말소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자, 3번 지료가 있는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토지거래 허가 정보 등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가등기도 또는 지료가 있는 사용료가 있는 지상권 설정도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매매에 관한 것만 허가받는 게 아니라 매매에 관한 계약에서 편법으로 가등기를 먼저 걷는 사람도 있죠.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당연히 허가를 받지만 가등기로 인한 등기도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용료가 있는 지상권 설정 등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증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가등기, 매매로 인한 가등기에 대한 것도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료가 있는, 무상은 허가가 안 받아도 돼요. 지료가 있는 유상인 지상권 설정 등기도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4번 등기 신청 정보의 보정은 고치는 걸 말하죠. 한번 제출하고 나서 자, 등기 신청의 보정 또는 어떤 근거를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해달라는 거, 이런 게 보정 소리입니다. 등기 신청 정보의 보정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원도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다 이거죠. 자, 합법적이면 단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무원이 할 수 있다. 원래 등기관이 해야 되는데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사무원도 보정은 할 수 있다. 5번 신청 정보가 여러 장이랍니다. 당연히 또 나오죠. 신청 정보가 여러 장일 때 신청인이 간인을 해야 하는데 신청서의 간인은 대표자 당사자들끼리 한 명씩만 하면 됩니다. 등기 권리에 관한 증서, 매매계약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간인을 해야 되지만 신청서만큼은 신청서의 간인은 대표자 한 명만 간인을 해도 된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간인을 해야 하는데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여러 명, 다수일 때는 한 명씩만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 2번에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이젠 종중, 문중, 그 다음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인 아닌 재단도 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굳이 대표자나 관리인만이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 자, 문제 3번. 자, 등기 신청 시에 신청 정보가 아닌 거. 신청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만 곰곰이 생각하면 돼요. 신청서 양식이 딱 있죠. 그 신청서 양식에 기재되는 내용이 뭐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신청 정보가 아닌 거. 자, 부동산의 표시 적어야 등기가 나오죠. 신청서에. 자, 부동산의 표시는 당연히 신청 정보입니다. 등기 원인과 연원일도 적어야 등기가 나오죠. 무슨 뭘로 소유권 이전 했는지, 매매로 했는지, 증여로 했는지, 그 계약서는 언젠지, 연월일, 그 다음에 신청인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 초본이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초본은 첨부 정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관할 등기소는 적죠. 관할 등기소가 신청 정보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 관할 등기소가 위반되면 무조건 등기는 무효입니다. 관할 등기소도 신청 정보에 들어있다. 종속기간도 들어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신청인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 초본은 첨부 정보가 됩니다. 답은 3번. 자, 문제 4번. 등기 신청 시에 신청 정보가 아닌 것 또 나왔죠. 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대장 정보. 대장 정보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이잖아요. 이게 첨부 정보로 갑니다.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은 첨부 정보죠. 지적 공부는 대장 정보가 정답 1번이죠. 자, 부동산의 표시 당연히 신청서에 적어야죠. 관할 등기소 신청 정보에 적습니다. 등기 원인 및 연호를 신청 정보에 신청서에 적습니다. 등기의 목적 당연히 소유권 이전인지 전세권 설정인지 저당권 설정인지 등기의 목적도 당연히 적어야 등기가 나오죠. 신청서에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서 양식 내용에 적어야 할 사항을 신청 정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첨부 정보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니까 대장 정보는 첨부 정보가 됩니다. 자, 답은 1번. 자, 문제 5번. 다음 중 각 등기의 필요적 내용 정보로 틀린 거. 자, 필요적 기재사항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 2개씩 또는 지역권만 3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 2개입니다. 자, 반드시 이 2가지 또는 3가지는 반드시 내용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나머지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자, 임의적이란 것은 기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재를 해줍니다. 임의적이고 이 2개만큼은 반드시 등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2개는 필요적이라고 합니다. 필요적.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왔지만 차임과 목적은 차임과 범위죠. 범위. 차임과 범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범위는 2층만 임차권인지 전체가 임차권인지 차임과 범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세를 받아먹기 위해서 임차권 서로 간에 동의가 있으면 임차권 등기가 별도로 나옵니다. 이걸 전세권 등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임차권 등기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이기가 힘들죠.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하니까 못한다 이겁니다. 자, 임차권 등기가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차임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를 반드시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임차권 설정 등기가 나옵니다. 차임과 범위, 2층만 임차인지 전체를 임차인지 차임과 범위는 임차권 설정 등기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지상권 설정에는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상권 설정의 목적, 건물을 소유할 목적인지 수목을 소유할 목적인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인지 그 다음에 전체를 다 지상권 설정한지 아니면 일부만 지상권 설정한지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지상권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은 보증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보증금과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의 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은 필요 없어요. 전세권은 목적은 전세권밖에 없죠. 그죠?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세권의 범위 전체냐 일부냐 그리고 보증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전세권 설정할 때는 범위와 전세 보증금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 자, 4번 저당권 설정의 등기. 저당권은 돈 빌려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채권자도 기재되는 게 정상인데 이건 임의적 사항이라 그럽니다. 이게 굳이 채권자가 빠져도 효력은 인정한다 이겁니다. 이 두 개만큼 반드시 있어야 저당권 설정 등기 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액과 채무자입니다. 그다음에 저당권 이전은요. 이전은 권리자가 바꿔진 거죠. 근데 이전을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해야지. 자, 저당권 피담보 채권은 그대로 놔두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만 이전할 수는 없어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절대 분리하여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이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자,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것을 계약 인수라고 그럽니다. 채무 인수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인수가 된다. 계약 인수로 가야 됩니다. 자, 저당권 이전은 저당권이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필요적 내용 정보가 아닌 거 하면은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목적은 필요적이 아닙니다. 자, 범위와 전세 보증금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자, 놓치면 안 돼요. 답은 3번이고. 자, 문제 6번 다음 신청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했답니다. 소유권 소유권의 일부 하면 지분을 말해요. 지분. 자,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를 당연히 제공해야죠. 소유권의 일부 하면 지분을 합니다. 공유 지분으로 이전하는 것을 소유권의 일부라 그래요. 부동산의 일부 하면 물리적 일부를 말합니다. 자, 100평 중에 10평 또는 50평 중에 3평 이렇게 물리적 일부를 부동산의 일부라 그러고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을 말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지분만 자, 등기소에 제공해야죠. 소유권의 일부가 이전됐으니까. 자, 2번 등기 필 정보. 등기가 나왔다는 권리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권리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등기 필 정보의 제공은 가지고 있는 어떤 등기 월증을 제공해야죠. 자, 등기 필 정보의 제공은 공동 신청 및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 등기 권리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신청하는 자, 등기에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등기에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 필 정보가 있겠어요? 등기를 협조해 줄 사람이 제공해야죠. 매도인이 등기 권리증이 있지 매수자가 등기 권리증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제공이란 말은 제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제출해야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는 나중에 등기 필 정보를 받지요. 나중에 통지를 받아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가 없습니다. 자, 등기 권리자 하면은 권리가 취득된 자, 매수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필 정보의 제공은
공동 신청 및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나와야 됩니다.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가 없어요. 등기 의무자가 신청을 협조할 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래서 등기 필 정보의 제공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나와야지 등기 권리자는 가지고 있는 등기 필 정보가 없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제공이라는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등기 권리자는 새로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에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해요. 신청을 협조하는 자가 아니라 신청에 협조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 신청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등기 원인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있을 때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있으면 이 약정 특약사항도 등기 신청서에 기록해야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민법에서 잘 나옵니다. 공유물 서로 분할하지 않겠다는 건 몇 년을 넘으면 안 된다? 5년 이내로 합니다. 5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5년이 되면 또 그걸 갱신 등기를 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할 수 있으나 몇 년을 기한으로 한다? 5년 이내로 한다. 5년을 넘을 수 없다. 자, 4번.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는 통로를 말하죠. 통로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 자,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의무를 부담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약정도 다 기재해야 됩니다. 원래 공작물 설치 의무는 지역권자, 요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자기가 통행에 이로우니까. 하지만 설치 의무를 승역지 소유자가 직접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기재를 해야겠죠. 등기 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맞죠? 5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정보에는 신청서 내용에는 해당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어야겠죠. 자, 토지 소유권 이전에는 필지의 소재, 지번도 있어야죠. 주소지. 그 다음에 지목, 면적이 들어있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다. 맞죠? 자, 그래서 등기 필정보 제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공동 신청할 때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이 제공하는 거지 매수인이 제공하는 게 아니죠. 매수인은 등기 권리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란 말 나오면 안 된다. 답은 2번으로 가고. 자, 문제 7번. 등기 신청 정보 작성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정보에는 신청 정보죠. 신청서. 신청서에는 신청 근거 규정과 등기 원인과 등기 그 연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자, 신청 근거 규정이 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주 중요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소유권 처음으로 소유권이 확인되는 거죠. 처음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는 게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는 당연히 등기 원인과 그 연호일이 없습니다. 공란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어요. 자, 원래 내 거니까 뭔 매매나 증여나 상속이 될 수가 없죠. 등기 원인은 매매, 증여, 상속, 신탁 이런 건데 자, 원래 내 거 처음 확인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죠. 그래서 등기 원인은 공란입니다. 공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원일은 공란입니다. 기재하지 않는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자, 2번.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정보에는 전세금과 범위가 반드시 기록돼야지 존속 기간은 임의적이죠. 자, 현재는 실무에는 기록되지만 이게 임의적이다 이겁니다. 이게 없어도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보증금과 그다음에 범위가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 존속 기간은 아니에요. 자, 3번. 등기 신청 시 합의라는 것은 조합을 말합니다. 공동 소유인데 지분이 없어요. 모든 조합은 이름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합의다. 그래서 합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 지분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합의 후 지분은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합의는 지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조합은 이름 전체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합의입니다. 조합재산이에요. 조합재산. 그리고 조합에는 지분에는 상속이 안 됩니다. 지분 나오면 안 되고 지분을 상속한다 이런 말도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합의에는 지분이 나오면 안 된다. 조합은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합의 지분을 기재해야 한다. 이 지분이 나와서 틀렸죠. 합의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4번.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시에는 지상권이죠. 반드시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당연하죠. 이게 정답이죠. 4번이 정답.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를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목적과 범위. 자, 5번.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한 개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 부동산에 한 건만 하는데 공동 저당일 때는 자, 모든 부동산을 다 한 개의 신청
신청서에 다 기재할 수 있어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로 갑니다. 자, 이상 부동산 등기법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인감 증명에 관한 1차적인 내용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은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